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이다 작가이신 김혜남 씨인데, 이분은 42살에 파킨슨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심리학 전문가가 쓴 이런 심리학 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독 이 책이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저자의 삶의 고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뭔가 더 각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인사이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good, all bad에서 벗어나기.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좋다 또는 완벽하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all good, 완벽하게 순수한 물질, 그런 거는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나 존재를 하겠죠. 대부분의 대상들은 혼합물이고, 그리고 또 화합물이죠. 서로 섞여 있고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혼합물과 화합물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고등한 그런 수준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서 순물질,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순물질을 기대한다.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는 장단점의 혼합물, 화합물, 또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의 혼합물,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물질을 기대한다. 그럼 대인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all good, 뭐 다 좋네, 우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상화를 시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장단점 그리고 나의 호불호가 섞여 있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거기서 단점 또는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런 점만을 찾아내서 또 그걸로 올 배드를 만들어 버려요. 악마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손절, 절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안 돼요. 혼자 좋다고 날뛰다가 나중에는 혼자 상대를 악마화 시키고 떠나버리고, 사랑,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이상화 시켜서 나의 순수한 사랑에 혼자 도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점과 싫어하는 점 이런 걸 보면서 또 악마화 시키고 또 혼자 이별하고, 이런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필요하죠. 자기 자신을 순물질로 바라본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죠. 자기 자신도 혼합물이고 화합물인 거예요. 장단점이 섞여 있고 호불호가 갈리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순물질로 보고 단점 이런 것들에 주시하고,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끊임없이 자책하고, 심지어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혼합물과 화합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해 볼 내용이 프로이트가 정상적인 인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상 개념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물,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에 혼합물,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보 편향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중독이 돼 있어요. 이미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가 모여졌는데도 정보가 더 필요하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끊임없이 정보만 모으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 중독이 되죠. 근데 이러한 정보 중독이 되면 이걸 이제 정보 편향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 편향에 빠지면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실행을 하고 실행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정보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어떠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보 중독에 빠지면 본질적인 준비를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대상에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뭐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또 정보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왜 노력하지 않았나? 아니, 정보를 탐구하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정보 편향에 빠지지 말고 판단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설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이죠. 우리 전략편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적 전략으로 나가다가 자, 모든 길이 어떻게 됩니까? 일직선으로 나갈 수 없어요. 가는 길에 삐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게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창발적 전략, 내가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더 좋은 길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또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에 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야. 쉬운 예로 뭐 일본의 오토바이 회사가 미국에 진출했는데 대형 오토바이로 그거 팔려고 세일즈맨들이 열심히 스쿠터 타고 영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아, 저 스쿠터 뭐야? 스쿠터가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창발적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실행하기 두려워서 그걸로 정보 편향, 정보 중독의 핑계를 대고 있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굿 리스닝인데,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저자의 그 한 선배가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정신과 의사겠죠. 저자의 그 의사 선배. 근데 영어가 뭐 유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 병원에서 예후가 아주 안 좋은 환자들을 배정해 준 거예요. 예후가 좋은 환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저 동양에서 온 유학생한테 나쁜 환자를 다 몰아줬죠. 6개월이 지났더니 그 선배의 환자들이 호전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살펴봤더니 그 선배는 또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이제 리스닝을 하는 거죠.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고 모르는 거는 또 사전도 찾아보고 너무 열심히 들은 거야. 그러니까 환자들이 훨씬 호전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청이라는 것,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정신질환을 고쳐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런 내용들 많이 살펴봤잖아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냥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 끊을 때 아, 너하고 통화해서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 나의 고민에 해결을 주어서 고마워. 아니 뭐 듣기만 했는데 내가 뭐 해결책을 준 것도 없는데 내가 해결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초기 이제 수련회 때 상담을 하는데 뭐 듣는 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아직 신입 그런 수준이니까 열심히 듣고 근데 뭐라도 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조언해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아, 이분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의사를 만났으면 조언도 듣고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선배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고민에 빠져있는 친구 듣다가 뭐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싶은데 해줄 얘기가 없어요. 아, 내가 지식과 경험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뭐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괜히 조언하고 이런 거 상대방에게 아주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의 괴로움을 단지 토로하고 싶었고 단지 들어주는 것 이걸 원했을 뿐인데 괜히 쓸데없이 조언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이 가르쳐 준 것. 이 저자분이 이제 파킨슨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데 그 병이 나에게 알려준 것, 인생에 대해서. 자,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야. 자, 파킨슨병이 왔어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올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병의 치유를 위해서 뭐 노력하고 식이요법을 한다거나 생활 습관을 바꾼다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있죠.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 니부어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걸 노력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저자가 파킨슨 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끊임없는 욕망, 욕심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 단순한 삶,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행복과 참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행복과 또 평화, 그거는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 내려놓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깊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